네, 4부는 누구나 인터뷰 기후마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월요일에는 의정부 대표로 에코싱어 지지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의왕시의 학교안 생물 선생님, 학교 밖에 나오셔서 환경 선생님이 되신 분 모셨고, 수요일은 포천에 사회복지사님이 나와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안성입니다. 안성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이 누구나 인터뷰 시간은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누구나 아무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 나가보고 싶다.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 재미있는 얘기 할 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99로 문자를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 가입해서 출연 신청합니다 하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좋다. 라디오에 한번 나와봐야겠다. 이러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100% 출연시켜드리지는 못하고요. 최대한 100%에 맞춰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하면은 왜 안 되시는지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니면 네, 가급적 저희가 다 출연 신청을 받겠습니다. 샵 0999 오늘의 기후 밴드 여기에 출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성의 민주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소개를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하시면 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아, 네. 그게 상황적으로 맞겠죠? 어찌 보면 자기소개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그 경기 도민추진단 활동하고 있고 그 남서권역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희라고 합니다. 아, 네. 안성 대표일 뿐만 아니라 남서권역 네. 대표님이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남서권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우선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성 당연히 들어가고 네. 있고 평택, 화성, 오산, 수원까지 다 엮여서 이렇게 네, 남서권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을 묶어서 권역 대표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선생님 제가 왜 자기 소개를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냐면 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아봤죠.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걸 다 얘기해도 되는지 혹시 나는 그건 밝히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을까 봐 아니요, 밝혀주십시오. 네. 다 밝혀도 되니까. 네. 민주희 선생님은 기후환경교육 강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프로젝트도 기획하시고 에너지 컨설팅도 하시는 교육 전문 강사십니다. 나이는 저보다 젊은 분이라 연세라고 안 할게요. 저보다 젊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족사항이 남편 당연히 있고 왜냐하면 네. 자녀가 4분이나 있으세요. 아들, 딸 하셨는데 네. 요즘처럼 자식을 안 낳기로 유명한 시대에 이렇게 거국적인 결단을 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아이를 네 개의 우주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계획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자연스럽게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고 네. 넷째가 생기고 네. 그냥 자연적인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낳으려고 애쓰지 않고 네. 몇 명만 낳자 이렇지 않고 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낳았다. 네. 네. 하나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굳이 종교를 논하자면 전 이제 기독교. 네. 네. 근데 굳이라고 말씀 붙이신 거 보니까 막 열성 신자는 지금 아니시?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도 네, 하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라고 단어를 이제 지칭한 이유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종교는 이제 동등하다. 다 네. 존중하고 있다라는 네. 의미로. 네. 예,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서 하면서 예,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가는. 네. 네. 그러시군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렇게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에서 권역 대표까지 민주희 선생님께 맡길 때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추진단에 들어가신 계기나 뭐. 우선은 경기도민 추진단에 들어갔던 이제 계기 자체는 어찌 보면 그동안 열심히 활동했다 민주희가. 네. 그러니 한번 너에게도 또 다른 역할을 쥐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네, 그 약간 지역에서 인정받은 활동가.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항상 이제 자숙하는 입장이라 보통 그런 분들에게 권역 대표를 맡기죠. 네. 항상 부족하죠, 솔직히. 항상 부족하지만 약간 이 기후 환경 분야 자체는 어찌 보면 신념이 있어야지 그 활동할 수 있는 네네.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게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이니까 어쨌든 환경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들 중에서 모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죠. 엄청난. 네. 어떤 에피소드인지 기회됩니다. 이제 롱롱어고 네. 오래 전에 네. 통역을 하겠습니다. 네. 15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매우 좋아하는 이제 커피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네. 그 커피로 인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삶을 살다가 커피라는 또 다른 매개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상황이 좀 발현이 됐었어요. 그럼 대략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그렇죠. 그때쯤. 20대 후반 네. 정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향 자체가 모두 제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원한다 했을 때 이렇게 내주는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막 퍼주는. 네, 저도 퍼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전해진 네. 네, 민주 씨를 위해서 준비해서 전하고 싶었어요라고 했던 그 커피 한 잔이 계기가 돼서 커피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이제 커피에 대한 뭐 개론이라든가 뭐 커피에 대한 뭐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찰나에 15년쯤에 이제 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커피가 생산이 되지 않지라는 이제 기후에 대한 맞아요. 문제인가라는 좀 문제가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다가 네. 때마침 안성에서 기후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이제 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이 됐고 요거를 좀 배워보면 커피에 연관이 지어서 제가 조금 더 커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성 제1기 그 기후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그 기후 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됐고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뼈저리게 그 순간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네.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사람이 대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원래는 1순위가 커피였던 게 네. 커피에 대한 기후를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기후가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커피 바리스타 되게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그러신 거구나. 커피를 하시면서 왜 국산 커피콩은 없지? 네. 쌀도 국산이 좋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고추도 국산이 좋은데 네. 커피는 국산 없어? 커피는 없어요. 왜 없지? 그러니까 기후로 가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피에 대한 애정보다 우선순위가 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공부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커피와 관련된 일은 안 하세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커피에 관련된 이제 제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로스팅하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네. 간간히 이제 요청이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이제 브랜딩해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바리스타 양성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네네. 교육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계기가 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꿈의 학교나 예전에 지금 경기 이룸 학교 같은 부분에서 그 바리스타 아이들에 대한 그 커피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고 경기 이룸 학교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어쨌든 지금 하고는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멈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리가 좀 생겨나야지 어떠한 요청사항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지기 되니까. 때문에. 지금은 뭐 하긴 기후 환경 교육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커피 하면 궁금한 게 공정무역이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 공정무역이라는 이제 저희도 이제 안성시 공정무역협의회에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공정에 관련 공정무역에 대한 이제 강의도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들 또한 어떠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공정과 그 무역 그리고 그 안에 그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네. 어떻게 연관성이 지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 또는 인식이 돼야지만 공정무역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공정무역이니까 그냥 상생 자체에서의 공정이 아니고 네. 그 공정이라는 그 전체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찌 보면 그거를 문제시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그 비판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돼서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그 공정무역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정무역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커피 재배 농가에서 아시아 지역 그 헐값으로 커피를 들여와서 네. 여기서는 비싸게 파는 이게 아니고 그 지역 분들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또 그 지역의 기후 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게 이렇게 하자는 게 맞나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긴 했어요. 좀 잘하고 계신데요. 최대한 막 기억을 네, 해봤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일 근본적인 공정무역의 가장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네. 어찌 보면 인권 문제인 것 같아요. 인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마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네. 뭐 그 구조 안에서의 문제를 보는 성향도 있을 것이고 뭐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염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각각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디가 다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이끌리는 사람인지라 네, 네. 인권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부분들이 아동 노동 착취.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사람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말라고. 그 말이 맞거든요. 어찌 네. 보면.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존중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그 윗단계인 인권이라는 문제도 생기고 그 더 윗단계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 안에서의 기후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면 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을 좀 되지 않을까. 더 빨리 할 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커피 바리스타 출신이시면서 이렇게 공정무역에 대한 기후에 대한 관심을 국산 커피콩을 찾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다 공정무역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이 되시면서 아마 이 인권과 세계 시민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활동을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예, 숨기지 말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절대 네. 숨기지 않고. 원래 제가 이제 그 평범한 것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고 그리고 특별한 거를 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상상의 그런 나래를 피고 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여류 작가 활동을 좀 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거를 그림 몰랐다가 화가로 또 활동을 네. 하셨군요. 네. 예. 우연찮게 이제 문화예술 방면으로 해서 이제 문화도시 안성 문화도시 이제 추진단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게 됐는데 네. 안성시에 가보면 안성시 공도읍에 지금 현재 갤러리 시옷이라는 갤러리 시옷이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네, 할때 시옷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갤러리 시옷이라는 그 작은 미술관을 지금 현재 이제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걸 짓고 있습니까? 네. 안성 어디에 있는? 안성 공덕읍 쪽에 이제 생겨날 공덕읍 거예요. 쪽에요. 네, 네, 공덕읍. 지금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갤러리 시옷. 네. 근데 왜 시옷이라고 하셨는지, 뭘 보여주는 갤러리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갤러리 시옷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술관이에요. 네. 미술관인데 공도읍 자체에서 지금 그 메인 딱 상권과 그리고 거주지의 가장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에다가 네. 지금 갤러리 시옷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우선은 갤러리 시옷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자음 중에서 우리는 홀수가 아닌 짝수잖아요. 그 자음들 중에 한 가운데 시옷과 이응이 있거든요. 아, 네. 기억, 니은, 네, 디귿, 쭉쭉쭉쭉. 이 가운데로 와보면, 네. 한 가운데 시옷과 이응이 딱 매칭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거든요. 시옷이 이응과 마찬가지로. 네. 네, 중심에서 살짝 치우친. 중심엔 아무것도 없고, 약간 이쪽에 살짝, 시옷, 네. 약간 이쪽에 네. 이응, 이렇게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옷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네. 지구가 23.5도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아, 네. 네, 문화예술 그 요소 자체도 모든 사람들의 메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 속에서 살짝 기울어져서 그 사람인처럼 그 문화 요소도 우리 생활 안에서 이렇게 기대 있는 것처럼 그 중심에 살짝 비껴서 녹아져서 그 안에 같이 공존한다.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런 또 깊은 뜻이. 근데 이름이 참 예뻐요. 이름 자체가 시옷 하니까 정말 아까 사람인 느낌도 들고요. 네, 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시옷이다. 그러면 뭘 보여주는 갤러리일까요? 미술관이면 그림? 우선은 그림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그 조형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계획 그 사후 계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네. 이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네, 공도읍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적인 그런 공유 공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아마 공도읍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아, 그 의미 있는 곳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기후 환경과 관련된 작품들도 또 많이 네. 전시를 하시겠죠, 네. 여기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비하인드 갤러리 스토리. 시옷을 하려면 네. 그 안성 관내에 있는 그런 작가들이 연합이 돼서 그 한 팀에 최대 5명의 작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네. 공모사업 도전을 했거든요. 네, 네. 공모 지원 네, 이런 네, 건가요? 공모 지원 사업으로. 근데 현장 브리핑을 갔을 때 다른 작가분들이 그 공간 자체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야 갤러리를 지으려면 저 나무를 다 잘라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들 의견을 좀 모으셨어요. 아. 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나무를 좀 베야 되겠다. 또 우리 나무 베는 거 이런 거 예민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네. 나무는 베면 안 되죠. 나무는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려야죠. 했는데 저희 팀에서 나온 얘기가 나무가 저희 팀을 선택했다. 민주이가 나무를 살리자는 그 말을 나무들이 듣고 야, 저 팀 괜찮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도록 했다. 네, 그 네, 네, 지원 뽑히도록 했다. 네. 나무를 자르면 안 되자 하고 얘기했는데 자르지 말자고 주장했던 팀이 공모 지원 사업에 네. 지금 그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네. 선정이 됐는데 네. 나무가 듣고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점점 제가 좋아하는 얘기로 진짜요? 빠져들어가는 그 나무 앞에 뭔가를 좀 팻말을 붙여놓고 주변에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복이 옵니다. 해야겠네요. 네. 이거 괜찮은데요? 네. 선생님 그 메타버스 기후변화 교육 플랫폼 얘기도 네.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1분 안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으로. 예. 네. 우선은 그 특별한 경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캠페인 네. 네. 캠페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환경 캠페인 같은 경우는 보통 대면이잖아요. 네, 네.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로 와라. 그러면은 우르르르 가서 막 맞아요. 피켓 시위하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 환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활동들을 좀 모색을 하다가 네. 우연치 않게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현실 공간이라는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그게 그냥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왜 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인터넷 뱅킹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환경. 맞아요. 네. 홈쇼핑도 메타버스 환경. 저는 오늘의 기후도 좀 메타버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 네.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좋은데요? 아이디어? 네. 아무튼 그래서 추진해 주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기후 환경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좀 조성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취지에서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도 이제 저 포함한 5명의 전국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네. 정말 생전 보도 못한 그런 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메타버스 기후 환경, 기후의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그게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고 네네. 실현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해커톤 대화를 했다가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하는. 이 네. 얘기는 정말 재밌는데, 네, 선생님 이거 자세한 얘기로 저희 기후 톡파원 사연에 좀 하나 보내주시죠. 좋은데요? 네, 해커톤대 얘기. 네.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혹시 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기후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들이죠. 네네. 왜냐하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만든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만든 원인이 피해가 되고 사람이 다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종종 느끼는 거는 기후 환경을 정작 생각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그런 기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상생을 하고 있는 건데 기후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막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내 생각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중요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듣는 그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환경운동가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강하게 얘기한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의 중요한 그런 목적성, 그거를 중요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 네네. 내 얘기를 온전하게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든가 그런 계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반드시라는 단어라는 그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반드시가 또 다른 사람에겐 반드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저변에 깔아두고 끊임없이 그 서로 상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적응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치 않을까.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못다한 얘기는 우리 기후톡파원 사연으로 계속하도록 하고, 네. 민주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안성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잠시 후 12시부터는 정오 종합뉴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고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강,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